안녕하세요. 학폭 전문 한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공부법 끝판왕 무려 12가지예요.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친구들이 생각지 못한 것까지 12가지 다 말해볼게요. 오늘 이 12가지만 다 마스터하면 겨울방학 공부는 이미 절반쯤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12가지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한 가지라도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1번 원칙, 하루에 8시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시간을 밤에 다 자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밤에 7시간 자고 1시간은 낮잠을 자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선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 말해봤자 입만 아픕니다. 특히 수능 시험같이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공부는 잠을 충분히 자줘야 됩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그러면 밤에 8시간 자면 되는 거 아니요? 굳이 낮잠을 왜?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머리 아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누가 송곳으로 정수리를 찍는 것처럼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낮잠을 자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맑은 상태로 다시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낮잠을 남겨두는 겁니다. 낮잠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자야 할지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에 법 바뀌어서 학폭하면 진짜 큰일 나. 학폭이 열리잖아. 1호가 제일 약하고 9호가 제일 센 건데 4, 5 처분만 나와도 사수해야 대학 갈 수 있어. 근데 4, 5는 중간도 안 되는 처벌이라 은근히 쉽게 나오거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학업폭력 멈춰! 학폭 고민 상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줘. 2번 원칙,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루도 빠지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반박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 변호사 양반, 나는 가끔 새벽 3시에 자도 컨디션 멀쩡하던데 괜찮던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 충분히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의 수학 문제예요. 근데 이상하게 안 풀려. 답답해. 짜증이 납니다. 근데 평소보다 짜증나는 걸 못 견디겠어요. 평소에는 이 정도 짜증나는 건 좀 참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짜증이 팍 나고 너무 게임이 하고 싶고 너무 폰을 하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바이오 리듬이 깨져서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더 잘 받고 평소보다 문제가 안 풀리고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심지어 일주일에 하루 노는 날조차도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건 꼭 지켜야 합니다. 혹시 변호사 양반,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시부터 8시 조합도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1시 이후에 자는 건 좀 비추하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원칙, 아침에 토스트라도 먹어라 해요. 친구들,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를 쓰다 보면 배가 고파집니다. 뇌가 에너지를 엄청 쓰니까 금방 허기진다 이거죠. 기껏 스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시간 공부하니까 배에서 알람 소리가 나면서 꼬르륵 해버려요. 배에서 계속 유튜브 구독 알람 소리가 나버리니까 앉아있기 민망해서라도 일어나 먹을 거 사러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뭘 먹으러 중간에 가면 공부하던 흐름이 깨진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문제란 겁니다. 음식 사러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는 독서실로 안 들어오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공부 관성이 한번 깨지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독서실이나 스카 가기 전에 아침에 집에서 토스트라도 먹던가 간장 계란밥이라도 먹던가 삼각김밥이라도 먹던가 정 시간이 없으면 곡물바 같은 거라도 쟁여놨다가 한두 개 먹으면서 카로 출근하라 이겁니다. 4번 원칙, 주 6일 독서실에 출근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집공은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집공이 진짜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공부한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그건 망상에 가까워요. 특히 여러분들 독서실 출근한 다음에 피곤해지면 집에 가서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핑계 대면서 독서실에서 탈주하는 경우 있는데 어차피 집 가봤자 여러분 절대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6일 독서실 출근을 꼭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자, 이어서 5번 원칙, 방금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힘든 날 반차를 쓰자예요. 반차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근무하지 않는 건데요. 독서실에 출근했어요. 근데 몸이 아파. 열이 막 38도 39도예요. 이런 날 오후까지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오히려 집에서 쉬면서 컨디션 조절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집은 휴식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게 좋아요. 하지만 힘든 날 반차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주 6일 독서실 출근은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좋아요. 나와의 약속입니다. 진짜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고열이 펄펄 끓는 물처럼 끓고 하지 않는 이상 원칙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6번 원칙, 공부하다 과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스킵하고 다른 문제를 푸는데 또 안 풀려요. 이렇게 3번 연속 안 풀리다 보면 수학 공부를 하기가 딱 싫거든요. 근데 이때 계속 인내력을 발휘해서 수학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집중도 안 되고 의지력이 빨리 고갈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과목을 바꿉니다. 국어 공부를 하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7번 원칙, 스톱워치를 2개 쓰자. 스톱워치 하나는 순공 시간을 기록하는 용도고 다른 하나는 최대 집중 시간을 기록하면서 공부하는 용도입니다. 순공 시간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마다 틀어놓고 총 누적 시간을 알차게 쌓아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순공 6시간 했다, 8시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겠죠. 변호사 양반, 최대 집중 시간용 스톱워치는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스톱워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딱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10분 동안 혹은 20분 동안 수학 문제 5개를 푼다 혹은 10개를 푼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요. 10분이나 20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 말이죠. 그럼 다음에 내가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중하는데 자신이 있다면 최대 집중 시간 챌린지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딴 생각 없이 공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잡생각 없이 3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지 4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지 그렇게 챌린지를 하면서 최고 기록을 깨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러면 기록 깨기 하는 거라 게임하는 느낌도 들고 도전 정신도 생기고 참 좋습니다. 8번 원칙, 일요일에 놀자입니다. 쉬는 것과 노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웬만하면 에너지 많이 뺏기는 행동을 하면서 놀면 안 되고 잔잔하게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뭐 사우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힐링하면서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는 것과 쉬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웬만하면 쉬도록 하고 일요일에 노는 게 중요한데, 노는 건 에너지 많이 뺏기는 행동을 말해요. 친구들하고 놀거나 노래방 가거나 뭐 게임하거나 이런 거 말이에요. 다만 일요일에 놀 때도 자는 시간은 꼭 엄수해줘야 돼요. 이건 아까 제가 말했죠. 중요하니 한 번 더 말씀 올립니다. 9번 원칙,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 있잖아요. 그런 티셔츠나 바지 같은 게 있을 텐데 똑같은 거 여러 벌 사서 그것만 입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나갈 때 옷을 고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돌도 아니고 패션 모델도 아닌데 옷을 고르느라 공부하는 시간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중요한 거 있죠. 공부에 있어서 하등 쓸데기 없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묘하게 에너지를 뺏겨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아니 변호사 양반, 옷 고르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타박을 주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맨날 똑같은 옷만 입었습니다. 뭐 입을지 고민하느라 에너지 뺏기기 싫어서요. 우리는 그냥 성공한 인물들을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옷 고르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메뉴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점심 메뉴 고르느라 고민을 하고 에너지를 쓰면은 그건 역시도 공부하는 흐름에 방해가 된단 말이죠. 묘하게 에너지를 뺏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음식 메뉴도 미리 정해놓은 걸 먹으세요. 월화수목금토일 미리 정해놓은 걸 먹으면 좋고, 옷도 고민하지 말고 좋아하는 옷 여러 벌 사서 매일 그것만 입도록 하십시오. 생각보다 인생이 편해집니다. 10번 원칙, 공부하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줄넘기나 스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은 뇌 혈액순환이 잘 안 돌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볍게 줄넘기나 스쿼트를 해주면 머리에 피가 돌면서 집중력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한번 확 도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줄넘기나 스쿼트가 꼭 아니어도 계단 오르기를 할 수도 있고 짧게 조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운동하는 시간은 딱 1분에서 3분 사이로 합시다. 그렇게 짧게 하고 다시 공부하는 게 공부 흐름 안 끊겨서 좋아요. 그리고 또 집중력 떨어지면 1분 운동하고 재빨리 공부하러 오십시오. 또 운동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면 또 체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11번 원칙, 공부하다 머리가 아프면 낮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10번 원칙은 공부하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줄넘기나 스쿼트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줄넘기나 스쿼트를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머리에 공부가 가득 찬 느낌이 들면서 더 이상 공부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약간 그런 감성인데, 이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본 친구들은 다 한 번씩 느껴봤을 거예요. 이런 경우엔 아까 말한 것처럼 낮잠을 자야 돼요. 1번 원칙 기억하시죠? 밤에 7시간 자고 1시간 낮잠을 자는 겁니다. 그 1시간 낮잠을 이용하는 건데요, 1시간을 풀로 다 자는 게 아니고 한 번에 10분이나 15분 정도만 자는 거예요. 이러면 하루에 낮잠을 4번에서 6번 정도 더 잘 수가 있는 건데 15분을 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물약이 4개 있는 거예요. 처음에 롤 할 때도 물약 사고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물약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공부가 가득 차서 도저히 더 이상 오늘 하루 공부를 할 수 없다 싶을 때 바로 15분 낮잠을 자는 거죠.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그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깔끔히 리셋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다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대망의 마지막 12번 원칙, 오늘 말한 11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고 꼭 기억해 놓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가 11가지나 말했기 때문에 까먹은 내용도 있을 거고 잘 와닿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혹시 학폭 때문에 고민인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저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